박익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입 다물고 살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어요. 저는 그 칼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40년 뒤 저를 비겁자로 만들 줄은요. 40년 전 일입니다. 저는 25살이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나무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산길을 한참 오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쨍그랑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사람 소리라니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내려다 보았어요.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곡괭이와 삽이 들려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내들도 보였습니다. 칼을 차고 서 있었지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한 사내가 구덩이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것이었어요. 금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금광이라니요. 이 산에 금광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관아에 신고도 없이 몰래 캐고 있었어요.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걸 본 제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3명의 사내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칼을 빼들고 있었지요. 나무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다. 사내 하나가 다가왔어요. 본 것을 말하면 죽는다. 그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를 금광 쪽으로 끌고 갔어요. 금광 입구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천막 안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었어요. 박익선이었습니다. 감히 여길 엿보다니. 그가 찬찬히 저를 보았습니다. 죽여버릴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입 다물고 살 수 있겠느냐? 박익선이 물었어요. 예. 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제 뺨을 칼등으로 쳤어요. 하지만 증표는 남겨야지. 칼날이 제 왼쪽 어깨를 그었습니다. 비명을 참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어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해라. 박익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을 열면 내 식구 모두 죽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알았으면 꺼져라. 사내들이 저를 끌어냈어요. 산길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어요. 여보, 어쩐 일이에요? 괜찮아. 나무하다 다쳤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금광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불법으로 금을 캐는 양반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박익선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식구 모두 죽는다. 저는 옆에서 자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 옆에 어린 아들도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어깨의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흉터를 봤지요. 부끄러웠습니다. 금광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익선 가문은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에 눌려 살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익선의 아들 박상준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어이 나무꾼.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무 한 짐 집까지 날라라. 예, 도련님. 저는 나무를 등에 졌습니다. 무거웠어요. 그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박상준은 뒤에서 느릿느릿 따라왔지요. 이 늙은이가 아직도 힘이 있구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아프냐? 제 어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남긴 선물이지. 박상준이 껄껄 웃었습니다. 명심해라.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그는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무를 내려놓았습니다. 수고했다. 박상준이 동전 몇 푼을 던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마을에 포졸들이 왔습니다. 장정 20명을 징발한다. 포졸 두목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장이 물었지요. 관아의 명이다. 산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포졸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많으면 곤장을 맞는다. 포졸이 몽둥이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씩 끌려갔지요. 그 중에는 18살 최덕수도 있었습니다. 덕수의 어머니 심씨가 달려왔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물러서시오. 포졸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심씨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덕수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해. 포졸이 덕수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산 쪽으로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금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끌려간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가족들이 관아로 찾아갔지요. 산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뒤에 돌아올 것이다. 관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지요. 산길을 걷다가 멀리서 불빛을 봤어요. 금강 쪽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금강 입구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끌려간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검댕이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내들도 보였습니다. 칼을 차고 서 있었지요. 빨리 움직여. 사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한 젊은이가 쓰러졌어요.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일어나. 사내가 발로 찼습니다. 젊은이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이놈이. 사내가 몽둥이를 들었어요. 내리쳤습니다. 젊은이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덕수가 보였습니다. 최덕수였어요. 그는 다른 젊은이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덕수가 속삭였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보름 뒤였습니다. 마을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아, 내 아들. 심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심씨네 집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였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요. 심씨가 아들을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렴 얘야.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포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산에서 맹수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지요. 거짓말. 심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몸을 보십시오. 덕수의 등에는 몽둥이 자국이 있었어요.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때려 죽인 것이었지요. 관아의 결론입니다. 포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면 불경제로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포졸이 돌아갔습니다. 심씨는 아들을 안고 통곡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입 다물고 살면 목숨은 보장하겠다. 저는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죽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덕수의 장례를 치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덤을 만들었지요. 심씨는 눈물도 마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갈 때였어요. 심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무꾼 어르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예. 어르신은 산을 잘 아시잖아요. 그녀가 다가왔어요. 우리 덕수가 정말 맹수한테 당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심씨가 제 손을 잡았지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도 그저 나무꾼일 뿐입니다.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심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비겁자.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어깨에 흉터가 쑤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저 산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포졸들이 왔어요. 장정 10명을 더 징발한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또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항의했지요. 관아의 명령이다.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린 아이들도 끌려갔어요. 15살, 16살. 어머니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들은 안 됩니다. 물러서시오. 포졸들이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보였어요. 제 손자 석봉이었습니다. 16살이었지요. 할아버지. 석봉이 저를 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앞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석봉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자가 끌려가는 걸 지켜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비겁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눈에 밟혔지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벽장을 열었어요.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도끼를 꺼냈지요. 40년 전 함께 싸웠던 동료들과 나눈 도끼였습니다.
손잡이에 표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산호, 제 옛 이름이었습니다. 도끼를 쥐었습니다. 무거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지요. 숨이 가빴습니다. 이른이 넘은 몸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옛날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40년 전 동료들과 쌓아둔 것이었지요. 다시 만날 날이 오면 여기 불을 피우자. 의오단 두목 호랑이 형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돌무더기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았어요.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한참 만에 불씨가 일었어요. 나뭇가지에 옮겼습니다. 활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저는 그 불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볼까요? 40년이 지났는데요. 모두 늙었거나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불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불빛이 또 깜빡였어요. 3번, 신호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누군가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봉화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3번, 멀리서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산 아래 폐가에서 기다렸어요. 옛날 의오단의 아지트였지요. 낡아서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어둠이 깔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산호 형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철수. 대장장이 철수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였어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철수가 다가왔지요. 정말 오다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의 신호를 어찌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철수가 웃었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목님. 관복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김서방. 관아석이 김서방이었어요.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김서방이 절을 했지요. 너희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지요.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금강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전 일부터 덕수의 죽음까지, 그리고 손자가 끌려간 일까지요. 둘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때입니다. 김서방이 말했지요. 박익선 놈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늙었어. 늙어도 의리는 남았습니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관아에서 일하며 눈치챘습니다. 김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익선 가문의 금광 이야기를요. 증거가 있나? 장부 사본을 빼돌렸습니다. 김서방이 품에서 책자를 꺼냈어요. 금을 캔 양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봤지요. 빽빽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토끼에 올릴 수 있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광 자체를 보여줘야 합니다. 철수가 말했지요.
그리고 거기 갇힌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강으로 들어가야 해. 위험합니다. 알고 있어. 저는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셋은 서로를 봤습니다. 40년이 흘렀어도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금강 근처까지 갔어요. 달빛이 흐렸습니다. 금강 입구에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어떻게 하지?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가겠어. 저는 도끼를 쥐고 앞으로 나갔어요. 거기 누구냐? 사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무꾼이요. 저는 다가갔지요.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었소. 여긴 출입 금지다. 썩 꺼져라. 사내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뒤에서 나타났지요. 쇠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쾅! 사내가 쓰러졌어요. 다른 사내가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제가 도끼자루로 그의 뒤통수를 쳤지요. 그도 쓰러졌습니다. 빨리 들어가자. 우리는 금강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아갔지요. 터널이 깊었습니다. 곡괭이 소리가 들렸어요.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 나왔지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10여 명이었어요. 모두 흙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석봉이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석봉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댔지요. 다른 사람들도 저희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한 청년이 물었어요. 구하러 왔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자.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도둑이다. 외침소리가 들렸지요. 감시하던 사내들이 달려왔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늙은 몸이었습니다. 빨리 뛸 수 없었지요. 사내들이 따라잡았어요. 이놈들. 한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도끼로 막았지요. 철수도 쇠망치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사내들이 점점 더 몰려왔습니다. 항복해라. 박상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늙은 나무꾼 주제에 감히. 그가 비웃었지요. 내 놈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저는 도끼를 쥐었습니다. 피가 손에 묻어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죽는다 해도 저는 박상준을 노려봤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무슨 헛소리냐? 이미 관하로 증거가 갔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부를 사토끼에 올렸습니다. 박상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곧 광군이 올 겁니다. 김서방이 말했지요. 내 놈들의 끝이다. 박상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죽여라. 모두 죽여. 사내들이 달려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칼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아, 똑같은 자리였어요. 40년 전 상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지요. 할아버지, 석봉이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라.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철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쇠망치를 휘둘렀지요. 하지만 사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철수도 칼에 찔렸어요. 철수,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철수가 웃었어요. 피가 입가에서 흘러나왔지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버텨.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박상준이 다가왔어요. 늙은이들 주제에 끝까지 버티는구나. 그가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외침소리가 들렸지요. 광군이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몰려왔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광군이다. 사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포졸들이 그들을 둘러쌌지요. 사또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박상준. 사또가 그를 불렀어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박상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님. 불법 금강 운영. 강제노역. 살인. 사또가 하나씩 말했지요. 모두 역모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있다. 김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봤지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렇게나 많은 1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박익선 가문이 캔 금의 양과 죽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모두 있습니다. 사또가 박상준을 노려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저 저택에. 당장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달려갔어요. 박상준도 결박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 가문은. 입 다물어라. 사또가 소리쳤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40년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 해냈습니다. 철수야, 두목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그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 저는 그를 흔들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저는 그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진행됐어요. 저도 불려갔습니다. 증인으로요. 대청 안에 박익선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의 아들 박상준도 옆에 있었지요. 사또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꾼. 사또께서 저를 불렀어요. 예. 내가 40년 전 금광을 발견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익선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느냐? 사또께서 물으셨지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이 상처가 그 증거입니다. 사또께서 보셨습니다. 깊은 칼자국이었어요. 박익선. 사또께서 그를 봤습니다. 내가 한 짓이냐? 박익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어라. 그렇습니다. 박익선이 마지못해 말했지요. 하지만 저는 가문을 위해. 사또께서 장부를 집어던졌습니다. 박익선 앞에 떨어졌어요. 가문을 위해 백성을 죽였단 말이냐? 이 장부에 따르면 10년 동안 46명이 죽었다.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내 손에 죽은 것이다. 박익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또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익선 가문은 역모죄로 다스린다. 사또님. 박상준이 소리쳤지요. 저희는 양반입니다. 양반이면 백성을 죽여도 되느냐? 사또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오히려 양반이기에 더 무겁게 다스려야 한다. 포졸들이 그들을 끌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만의 심판이었지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시오? 문을 열었습니다. 산에 셋이 서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냐? 박 가문의 심부름꾼이다. 사내 하나가 말했지요. 주인께서 전하라 하셨다. 뭘? 내 손자를 죽이겠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이를? 내 놈 때문에 가문이 망했다. 사내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 대가를 치러라. 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도끼를 집어들었어요. 싸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미 상처투성이었어요. 칼이 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석봉이 안에서 달려왔어요. 도망가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석봉이를 향했지요. 안 돼. 저는 기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광군이 들이닥쳤어요. 사내들이 체포됐습니다. 김서방이 있었지요. 형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석봉이는 무사합니다. 김서방이 말했어요. 박가문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빠졌어요. 형님, 김서방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원을 불렀지요.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어요. 석봉이가 옆에서 간호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석봉이 울었지요. 제 때문에. 아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끝났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석봉이 물었지요.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철수가 떠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만나 함께 싸웠던 동료요. 그의 마지막 미소가 눈에 밟혔지요. 철수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지요. 대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심씨도 보였습니다. 죽은 덕수의 어머니였지요. 박익선과 박상준이 결박당한 채 끌려왔습니다. 사또께서 판결문을 펼쳤어요. 박익선 및 박상준 부자는 불법 금광 운영과 강제 노역으로 백성 46명을 죽였다. 사또의 목소리가 대청안을 울렸습니다. 이는 영모죄에 해당한다. 박익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익선 가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사또님, 박익선이 소리쳤지요. 그리고 가주 박익선은 차명에 처한다. 안 됩니다. 아들 박상준은 유배형에 처한다. 박상준이 주저앉았어요. 금광은 폐쇄하고 매몰한다. 사또께서 판결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몰수한 재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사또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포졸들이 박익선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40년 만에 응보였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맞았어요. 나무꾼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절을 했지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어요. 금광에서 구출된 아이였지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씨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비겁자라고 했던 말,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심씨가 말했어요. 어르신은 용감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덕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몰수된 재산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졌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금광은 완전히 폐쇄됐지요. 입구를 흙으로 메웠습니다. 박익선은 처형됐어요. 박상준은 먼 섬으로 유배 갔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비어 있었지요.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경의 눈빛으로 봤지요. 산호 어르신. 아이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산호. 제 옛 이름이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지요. 늙은 나무꾼이 실은 전설의 의적이었다는 이야기요. 어르신,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두고 와야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산에 올라갔어요. 철수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았지요. 철수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끝났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내 덕분이야. 저는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편히 쉬어라.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보였지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2이 됐어요. 여전히 나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석봉이는 장가를 들었지요. 손자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양반이었지요. 어르신께서 산호 어르신이십니까? 그렇다만 제 이름은 이철입니다. 그가 절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철이 말했지요. 저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옛날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안께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따라 주었어요.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예. 참지 마라.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40년을 참았다네.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46명이 죽었지. 이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는 것은 용기가 아니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행동하는 것이 진짜 용기지. 하지만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세상에는 자네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찾게. 저는 도끼를 가리켰지요. 그리고 함께 싸우게. 이철이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깊이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지요. 젊은 등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끼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40년을 함께한 도끼였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식은 선명했습니다. 산호. 저는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 형님. 옛 두목이 떠올랐어요. 철수. 죽은 동료가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혼잣말을 했지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끼를 내려놓았지요. 이제는 쉴 때였습니다. 40년의 침묵, 40년의 죄책감, 모두 내려놓을 때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산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자유로웠지요. 40년 만에 처음으로